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적용된 게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분석론, 경영 과학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학문적 뭡니까 범위를 벗어난 융합적인 뭡니까 학제 간에 우리가 연구를 하죠. 일종의 저는 이걸 통합적으로 다시 생각했을 때 비즈니스 분석론이 적용되는 시기다라고 보는데, 주로 정보화 혁명, 특히 4차 산업혁명까지 와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 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2000년대 이후는 이렇게 가고 있다. 즉, 제일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지? 하는 건데, 2016년도 이후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지? 기준을 굳이 나눈다면, 지능화 혁명이라 그러죠. AI 혁명, 그지? AI 혁명이라 그러고,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거지, 그지? 그래서 물리적, 뭐 디지털적, 생물공학적, 공간의 경계를 갖다가 허무는, 그지? 예. 기술이 융합되죠. 학제 간에 연결되고, 그지? 초연결 사회 또는 대융합 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 IoT, 그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지? 사물 인터넷 하면 IoT,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바이오 로봇, 그지? 이런 거, 바이오라든지 생물 공학적인 거, 그 다음에 로봇, 그지? 예, 이런 것들이 혁신 기술을 갖다 선도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단연 우리가 경영학에서 지금 새롭게 많이 이제 융합돼서 도입되는 게 비즈니스 분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게 등장하죠. 그래서 뭐냐? 비즈니스 분석론은 빅데이터에다가 정보기술, 통계분석, 그 다음에 경영과학,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 이런 기법들이 뭡니까? 예, 수리적 또는 컴퓨터 기반으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해 가지고, 예, 결과 아웃풋 해가지고 정보와 지식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데이터 사회잖아. 데이터 분석 사회, 그지? 그래서 경영자들로 하여금 이 기업 경영에 관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죠. 통찰력을 주고, 단순한 어떤 경험 육감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그지? 팩트 베이스 디시전 메이킹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죠. 그지? 그래서 뭡니까? 자, 과학적 과정의 융합 학문이다. 예. 비즈니스 분석론이, 그지?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론의 분류는 크게 뭐 기술적 분석론, 예측적 분석론, 기본적 분석론인데, 소위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과학적 조사 방법 연구에 있어 가지고도 뭡니까?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지? 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지. 정반합으로 가는 건데, 정반합이라고 또 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론은 세 가지가 있고,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기술적 분석은 뭐냐?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 그지? 그래서 기업의 과거 또는 현재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무엇이 발생하고 있고, 현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지. Y라고 하는 캐치 마크를, 그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측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모델을 갖다가 만들지, 컴퓨터 이런 앞에서 기법들 이용해서, 그지? 그래서 인과관계를 갖다가 분석해 냅니다. 관련성을, 그지?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자, 이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죠. 그게 뭡니까? 규범적인 분석론입니다. 정책 개발, 그지? 대안 개발, 그지? 자, 그래서 뭡니까? 이때는 어떤 서술적, 기술적, 소술적인 어떤, 졸렌, 우리 독일어로 치면 졸렌이죠. 뭐뭐 해야 된다. 당위성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예측적 분석을 갖다가 여러 가지 대안들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안들을 갖다가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방안들을.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냐면은 페이지 지금 23초까지인데 나와 있거든. 아무튼 이 비즈니스 분석론에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할 때 빅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그럼 이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와 정보의 양이 일단은 규모적이다. 상당히 크다. 볼륨이 있다, 그지? V. 그 다음에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다. 정형 또는 비정형, 그지? 정형 또는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문자까지도 다, 또는 뭡니까? 영상까지도 다 취급하지, 그지?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수집, 가공, 전송되는 속도가 상당히 엄청나다, 빠르다, 처리 속도가, 그지?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특징을 갖다 3V라고 얘기하면 3V, 그지? 볼륨,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벨로시티, 그지? 그래서 빅데이터의 적용과 이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자. 뭐냐? 생산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영 성과라든지 품질, 주문의 정확성, 그 다음에 고객 만족, 배송, 그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환경 수능, 이걸 갖다 평가한단 말이야. 예전에는 주먹구구 시키자면 컴퓨터에 데이터만 밀어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평가하고 제품의 수를 갖다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특히 소매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창구에다가 적시에, 적재, 그지? 옳은 품목을 갖다가 샀도록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물건이 빠지고 들어가는 자라. 그러면 뭐 어떤 품목이 빠지고 어떤 품목이 들어오는지 최적의 재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뭐 소셜미디어라든지 이걸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구매 패턴도 알 수 있고, 그지? 시장의 변화를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지?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지? 그래서 제조라든지 프로세스의 흐름이라든지 품질, 이 예방 보존하는 데 향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죠, 그지?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통계 자료로 치면은 우리가 뭐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면 시계열 자료가 있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잖아, 그지?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행단면 자료가 있잖아. 행단면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는 종과 행을 다 아우르는 자료가 뭡니까? 패널 자료가 있잖아. 패널 데이터. 주로 빅데이터의 형태는 데이터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행적 자료, 이 행적 자료가 종적 자료라고 하지. 란저튜디널, 종적 자료라고 하는데, 종이라니까 이 종이 아니고, 예, 행과 종, 여기서 말하는 시계열, 타임 시리즈, 그지?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데이터, 이걸 갖다 다 아우르는 이 패널 자료, 즉 종적 자료라고 하는데, 패널 자료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 양이, 컨텐츠가 상당히 방대하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지? 자, 벌써 20분 됐다, 그지? 20분 됐고, 조금만 더 합시다. 25분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걸 갖다가 생산 운영 관리의 시대별 주요 과제를, 역사적 과제를, 정확히 말이 와 이래 나오노. 역사적 과정을 주제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2020년대까지 지금 현재까지 온 걸 보면은 요 시기는 전부 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량 생산하고 제조 기술이 중요하고 제품에 초점을 둔 국내 시장 협사지, 그지? 효율성이 중시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갈수록 2020년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성과 대량 맞춤, 그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정보 기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와 고객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그지? 요게 나아가고 있고, 국내보다는 이제 글로벌하게 공급 사슬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토탈적인, 그지? 원스톱적인 개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그지?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이 23쪽까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표로 나타낸 게 앞부분에,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지? 이거죠, 그지? 이거. 자, 생산, 운영, 관리의 역사적 발전. 표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미리 2차 계산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자, 17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딱 정리 다 한 거죠. 그지? 어디까지요? 2010년대까지. 방금 얘기했던 거 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도 되는데 한번 봅시다. 보자. 산업혁명은 잘 알잖아, 그지? 1700년대 후반이고, 간해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전기기관, 와트의 전기기관 있잖아.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거지, 그지? 노동력 대신에 기계 사용으로 해가지고 생산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지, 그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적용되는 거지. 1900년대 초에, 그지? 작업 설계의 기술 측면의 분석, 그 다음에 측정, 기계를 사용하니까 대량으로 생산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 주먹구구식이 이제 힘들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적 관리가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시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포드, 그지? 컨베이어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동식 조립 라인, 대량 생산 방식이 개발되니까 더 과학적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가 넘어가니까 그 안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 인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가져. 그래서 인간관계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1930년대, 1960년대 요 사이. 그래서 작업자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직무만족,
직무 설계, 인간적 요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덕적 해이를 해가지고 태만하게 되면 생산성이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사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장 관리를 잘하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10년대, 1930년대 시작했잖아. 1940년대에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다? 경영과학이 이제 태동하는 거지. 경영과학을 다른 말로 뭔데? OR. 운영과학. 운영과학이라고. 운영과학. 됐습니까? 운영과학이라 그러고 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시기지, 요 시기. 생산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이제 계량적 기법을 갖다 개발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뭐 DA 기법 같은 것도 있는데, 그지? 전원 기법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생산성을 따져주는 것도 했고요, 그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1960년대 딱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컴퓨터의 시대가 되죠. 예, 계량적 기법을 갖다 좀 더 계산을 편리하도록, 그지? 계산기 뭡니까? 그게 바로 컴퓨터잖아, 그지? 이 컴퓨터가 뭡니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하고 계량적 절차와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해졌죠, 그지? 그 다음에 197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이슈, 그러니까는 이제 생산해가지고 생산만 하다가 그 막 갖다 버리니까 막 그 우리 주변에 막 쌓일 거 아니야. 바다에도 배출하고 강에도 배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린단 말이야. 지금 요 시기부터 요까지 와가지고 요까지 올 때까지가 거의 몇 년간입니까? 200년 넘어가잖아. 300년 가까이, 260년 되잖아, 그지? 시기 동안에 얼마나 자원을 많이 고갈시켰겠어, 그지? 고갈보다도 막 캐냈겠어. 그래가지고 제품 만들어가지고 막 아무 때나 버렸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졌단 말이야. 그지? 왜 아픈지 몰랐어, 그지? 환경에 대한 이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운동이 예, 시작되는 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1970년대. 그래서 폐기물 감소라든지 재활용의 필요성이라든지 제품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예, 드러나는, 예, 그러니까는 중요시 되는 시기가 요때입니다. 자, 요 시기 환경 이슈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그 이후로부터 뭡니까? 사실은 1970년대 요 시기부터 어떻습니까? 2000년대까지 시기가 아주 뭡니까? 우리가 경영학뿐만 아니라 생산 운영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자, 그 부분은 좀 지금 25분 넘어갔으니까 다음 강에서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